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오늘은 11강 서울 리더십 과정에서 각 유형별 리더십 특징. 사실 이 과목 자체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각 유형별 리더십 특징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데요. 누구한테 비판받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비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이란 단어가 심판이라고 크리노.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비판은 그거는 어떤 평가 정도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그 사람 일에서 잘못됐다, 우리가 이제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알 것은 뭐냐면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 보니까 나라는 사람의 이제 속이 훤히 보이죠. 전에 못 보던 게 좀 보이십니까? 전에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죠. 괜찮은 줄 알았죠, 내가. 근데 공부해 보면 해볼수록 나의 속마음이 이렇게 햇빛이 딱 들어오면요, 방 안이 깨끗한 것 같아도 햇빛이 딱 들어오면 먼지가 엄청 많다는 걸 느끼듯이 우리 안에 엄청난 먼지가 껴있구나,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동안은 나의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은 못 보고 남의 것만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받게 되냐, 내 안에 이 엄청난 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바꿔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루실 뿐이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분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잘못했던 부분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될 부분은 안 바꾸고 내 눈에 조금 불편한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특별히 이 리더십으로 이제 오늘 드디어 들어가는데, 리더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의 빛으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7장 5절도 우리가 해야 되죠? 그죠? 자, 7장 5절도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이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더 심각함이 내 안에 있다. 이 들보를 빼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티를 보는 습관은 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확 빼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리더십 스타일을 공부할 텐데요. 먼저 세 종류의 리더가 크게 있죠. 우리가 장중심이라고 한다면 8번, 9번, 1번에 해당하시고요. 이분들은
힘의 리더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2번, 3번, 4번은 이 마음, 가슴, 이 감정 이쪽으로 에너지가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특별히 관계의 리더십을 특별히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은 사고형, 머리 중심이시기 때문에 비전형 리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힘의 리더, 관계의 리더, 비전의 리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각 리더에 해당하는 어떤 동물을 좀 형상화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1번의 경우는 개혁자인데요. 여기 보면 소가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소는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정직의 상징입니다. 소. 그래서 정직함, 정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라는 이미지로 1번을 형상화할 수 있겠고요. 2번은 지금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개네요, 개. 강아지라고 하는 게 좋겠죠? 강아지의 특징은 뭐냐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친근한 이미지입니다. 친근한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2번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분 강아지가 개가 가끔 사람보다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친절한 도우미로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을 강아지로 형상화하면 적당할 것입니다. 3번은 독수리이거든요. 독수리는 이제 효율성.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창공을 가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독수리의 어떤 성취, 능력 이런 것을 봤을 때 3번 유형은 성취인으로서 독수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 강아지와는 달리 굉장히 사교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독특하고 조용하고 그런 이미지이죠. 그래서 자기 세계가 뚜렷한 존재로서 4번을 이렇게 고양이로 이미지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은 지금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부엉인가요? 올빼미인가요? 그게 그건가요? 좌우간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모르겠지만 부엉이나 올빼미는 밤에 잠을 안 잡니다. 그죠? 그래서 현명함을 추구하는 지적 탐구자의 이미지로 올빼미, 밤새도록 연구하는 이미지로서 이렇게 형상화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은 사슴입니다. 사슴은 사실 굉장히 착한 동물로 이렇게 인식이 되죠.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을 이 사슴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7번은 원숭이죠. 원숭이의 같은 경우는 늘 시끄럽고 늘 해피하고 활동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7번 유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열정적인 사교적인 사람, 이것이 원숭이입니다. 8번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는 힘, 자신감, 도전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강한 자신감으로 도전하는 사람 바로 호랑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9번의 경우는 코끼리가 딱 거기 있는데 이 코끼리 그러면 벌써 듬직하죠. 이 안정을 추구하는 평화주의자. 코끼리 힘이 가장 센 짐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할 때만 한번 힘을 휘두르고 평소 때는 상당히 온순한 그런 동물입니다. 이렇게 동물 이미지로 각 유형의 리더십 스타일을 그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표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자, 1번 유형은 도덕적 원칙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원칙을 추구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리더일 경우 그분은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못한 이걸 엄청나게 따질 것이고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상당히 예민할 것입니다. 강점이 있다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면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직업으로 따지면 법조인이나 감사, 그죠? 재정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재정 담당하시고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잘하실 분들이십니다. 자, 2번은 관계 중심형 리더이죠. 이분들의 강점은 공감과 배려가 아주 탁월하십니다. 자, 약점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있다면 도우미로서의 직업이 좋겠죠. 간호사라든지 또는 복지 쪽으로 일을 하시면 굉장히 잘 하실 분들이십니다. 3번은 성과 지향형 리더, 성취인이죠. 그래서 강점이라는 것은 추진력이 강하시고요, 실행 능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약점으로 지적할 부분은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경쟁심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있다면 CEO라든지 마케팅 분야가 적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유형은 창의 직관형 리더로 볼 수 있고요. 강점은 굉장히 예술성이 높고 공감 능력이 탁월합니다. 약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감정적 기복이 심해서 업다운이 좀 심한 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예술가라든지 글쓰기 같은 그런 직업을 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유형은 분석형, 사색형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분들의 강점은 집중력이 탁월하시고 논리적이세요. 그러나 약점으로 지적할 부분은 소통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있다면 연구 또는 IT 계열의 직업이 적합할 것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면 이분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안정수호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강점은 충성스럽고 그 다음에 경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운더리라고 있죠. 내가 일하는 나의 영역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약점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은 불안이 너무 심하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은 역시 감사, 재정감사 또는 보안 업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은 아이디어형 리더라고 볼 수 있고요. 강점이 있다면 늘 긍정적이고 아이디어가 팍팍 들어가는 창의적인 그런 강점이 있고요. 약점이 있다면 생각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산만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자주 바뀐다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적합한 직업은 기획이나 미디어 쪽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은 지도자형이죠. 추진, 통솔형 리더라고 볼 수 있고요. 강점은 결단력이 강하고 지도력이 강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약점으로는 너무 결단력이 강하다 보면 독단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적합한 직업은 경영가라든지 정치가가 적합할 것입니다. 마지막 9번 조화, 중재형 리더입니다. 이분들의 강점은 온화하고 잘 들어주는 경청가입니다. 약점으로 지적할 부분은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한 직업은 여기 HR 또 교육 이렇게 되는데, 교육은 아시겠지만 HR은 뭐냐면 Human Resources라고 해서 회사 안에서 인사 업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교회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유형에 해당하는 리더십은 개혁가 리더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개혁가 리더십의 기본 심리는 뭐냐면 첫 번째, 완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늘 도사리고 있는 욕구는 나는 완전해야 돼 라는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채워져야 만족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만족은 올바른 것을 하고 있다는 데서 만족을 느낍니다. 이 1번 유형의 리더십의 본성은 나는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많고 굉장히 자기의 생각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남의 얘기 듣느라고 시간을 보낸다면 1번은 반대예요.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지각의 틀은 뭐냐? 기본적인 이분들의 사고의 틀은 잘못을 찾아내는데 이분들의 눈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매의 눈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책에도 이거 오타네 하고 잘 찾아냅니다. 오자를 엄청나게 잘 찾아내요. 집에도 지저분하네, 눈에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와요. 신발도 흐트러졌네, 이분들이 다 신발 정리 다 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분이 집에 있으면. 생각해보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1번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신발 정리부터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어차피 흐트러질 건데 왜 또 정리하시나. 근데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냥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고쳐놔요. 이게 개혁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개혁이 아니라 작은 개혁. 그러니까 교회도 지나다가 우리 1번 여기 계신 분들이 감사한 것은 잘못된 거 보면 꼴을 못 보고 그거 고쳐놔요. 그리고 이렇게 그거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호 색상은 흰색이나 은색, 인색은 순백색, 은색도 역시 깨끗한 것, 깨끗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1번 유형의 이미지 국가는 독일이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1번 유형에 해당하는 그런 나라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자,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1번 유형 개혁가들의 그 리더십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보자면 조직 관리를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분들이 리더가 되면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까? 궁금하죠? 자, 일단 정보를 분류하는 방식이 뭐냐면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냐면 100% 옳지 않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이분들이 늘 보고자 하는 건 이거 100%야 아니야,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한 5, 60%만 돼도 만족하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100%야 아니야, 이거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한 리더십이죠. 자, 리더십 스타일은 원칙주의 스타일. 그러니까 원칙이 있고 원칙에서 1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5번 유형으로서 전혀 원칙 같은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탐구의 결과로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자기 세계가 깊이 있어갖고 질서나 뭐 이런 건 깨끗하고 이런 건 전혀 안 좋아하셨고, 우리 아버님은 깨끗한 거 좋아하셨거든요.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른 삶을 저는 그 사이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버님은 100% 옳아야 돼요. 1%도 틀리면 틀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와서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내가 그런 세계에서 살았구나. 자, 관리 스타일은 그래서 도덕적 규범을 따라 관리합니다. 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그리고 윤리적 이상주의 따라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다. 그 결함이 있다면 이분들의 결함은 뭘까요? 완벽하지 않으면 화를 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맨날 집에 들어오실 때 왜 신발 정리 안 냈냐고 화를 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발 정리 지금도 안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1번이 아니니까 어차피 흐트러질 건데. 근데 옛날에는 아버님 퇴근 시간에 신발 정리를 그 몇 초 사이에 했던 것 같아요. 왜? 들어오면 그 혼나니까. 신발 정리 안 하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기억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점은 뭐냐? 명백한 것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워낙 100%니까 남들이 99%라고 하는 것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한데도 잘 안 받아들인다. 굉장히 자기 기준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갈등 요인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남들과 싸우냐면 나는 옳으니까 너는 틀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비판주의, 그런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오직 한 가지 방식만이 옳다라는 것을 버리셔야 돼요.
물론 진리 입장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겠지만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삶의 유형에서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사고가 있고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갖추어야 할 덕목은 뭘까요? 이분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가 딱 1번 유형에게 해당하는 덕목입니다. 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명료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리고 세부적 요구사항을 조직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분명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뭐가 있어요? 회계, 재정, 과학도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정, 회계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시면 아주 탁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적합한 사역 유형을 제시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를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시면 잘 배운 것입니다. 이분들은 제자훈련 담당자. 그래서 바른 신학, 바른 삶. 제자훈련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이거 바른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배 기획팀 리더. 예배 질과 예배 순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예배 부장 하시면 좋죠. 예배 부장. 그 다음에 교육 부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분으로서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 총무, 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담당 하시면 굉장히 좋을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1번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 미리 광고 드립니다. 1번 오늘 다 남으셔서 1번 유형 분들은 남으셔서 자기가 지금 자기 유형에 맞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점검받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번, 2번 유형 남으셔서 저랑 이 상담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2번 유형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본적인 심리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 약간 강아지였죠? 강아지가 꼬리 왜 흔들까요? 머리 쓰다듬어 달라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시고 이게 기본 욕구예요. 그 다음에 만족은 언제 하느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있네 라는 데서 만족을 느껴요. 굉장히 좋은 거죠. 본성은 어떤 본성을 갖고 있냐면 나는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의의 마음을 갖는다. 이런 본성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지각의 틀은 이런 지각의 틀은 사고의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고 방식이 뭐냐면 타인의 요구를 내가 어떻게 충족시킬까? 저 불쌍한 사람 내가 뭘 도와줄까? 이게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선호하는 색상은 분홍색. 자, 2번 유형의 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분홍색 색깔을 비교적 많이 입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유형의 이미지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뭐예요? 그죠? 정의 나라. 그래서 한국이 바로 2번 유형을 대표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대부분 2번 유형의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비슷하게 그렇게 삽니다. 자, 이분들이 만약 리더라면 어떠한 유형으로 조직을 관리하실까? 자, 정보 분류 방식을 본다면 타인이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뭔지 나름대로 목록을 갖고 계셔요. 적기도 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기도 하고 저 사람은 뭘 좋아해, 저 사람은 뭘 싫어해. 이거를 캐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런 분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종의 리더십, 영어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상당히 예수님을 닮은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관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섬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리더이고 내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 사람을 섬기고 충족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을 리더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내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 이 부분에 관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결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없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요. 자, 이것이 좀 자만심으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만한 이 헌신을 하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어쨌든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맹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못 느낀다. 그래서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에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조직 관리 유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그러면 전형적으로 어떤 문제로 갈등을 갖게 될까요? 자, 이런 전형적인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내 호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비난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닌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의 호의를 잘못 이해할 경우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왜? 이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것을 인정 못 받을 때 굉장히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위한 성장을 위한 보완은 이런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의 참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한가에 상관없이 나는 나 나름대로의 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에게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겸손하라. 자, 최상의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분들이 대인 관계에 탁월하신 분들이니까 고도로 대인 관계를 필요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전문가라든지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판매 대행이라든지 사람을 만나는 직업군에 상당히 유용한 분이십니다. 자, 이분들이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자, 적합한 사역 유형을 보면요. 먼저 신방부장을 하면 최고입니다. 자, 성도들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필요를 돌보고 살피는 일입니다. 새가족부 리더를 하면 또 굉장히 잘하실 분이십니다. 새신자들 정착을 위해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구제위원장도 아주 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상담 사역팀에서도 상담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리더십을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2유형, 1유형과 2유형을 잠깐 제가 만날 텐데 이런 사역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좀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갈 텐데요. 제가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지금 이 애니어그램을 하신 분이 대략 한 23-24분 되시거든요. 근데 5유형이 한 분 계시더라. 한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5유형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거기 있나요? 5유형? 없습니까? 전 넘어가겠습니다. 6유형으로 넘어갑니다. 5유형은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유형은 충성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기본 심리, 기본 욕구는 이렇습니다.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때 만족하면 나는 충실하다, 나는 성실하다라고 스스로 인식될 때 이분은 만족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항상 만일에 대비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어떤 어려움을 미리 감지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태세를 늘 갖춘 분입니다. 지각의 틀, 이번에 사고의 틀은 일단 불안과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사숙고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다음에 만일에 대한 늘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각의 틀입니다. 이제 선호하는 색상으로 따지면 파랑색이 이분들의 어떤 이미지이고요. 국가로 따지면 일본과 좀 유사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리더가 되면 어떻게 조직을 관리할까? 자, 정보 분류 방식입니다.
이분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분류하는 방식은 뭐냐? 일단 질문부터 던지는 거예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질문을 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내가 지금 들은 이 얘기, 내가 지금 습득한 이 정보가 사실일까? 스스로 질문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른 방법은 안 될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와 어떤 사고 방법이, 사고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더십 스타일은 안전주의 리더십, safety first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이 강조가 굉장히 강하시고요. 관리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확실한 것을 찾고 의심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찾아낼 때까지 문제가 될 것들은 조금씩 제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걸 찾으면 그때 실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 질서와 안전을 중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 이미지가 굉장히 분명한 분이에요. 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그리고 질서 있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체계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책임감이 강하고 리스크 관리에 능합니다. 이분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뭘 하나 맡으면 굉장히 책임감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로 이 도마가 이런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보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한번 믿기가 어려서 그렇지 믿어버리면 기가 막히게 잘 믿는 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분이십니다. 네, 결함이 있다면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문을 던지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니까 두려움을 늘 다른 분에 비해서 많이 느낍니다. 자, 맹점이 있다면 도망치거나 공격적으로 대항하거나 태기를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자신 없으면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 도마가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를 보러 가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을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그대로 가시겠나니까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딱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이때는 이 도마가 내가 그러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피하지 말고 나도 예수와 함께 죽을 거야 이렇게 담대함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번 유형이 상당히 두려움도 있지만 상당히 담대하기도 해요. 또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조직은 또 어떻게 관리할까? 전형적인 갈등 요인입니다. 이 유형의 끊임없는 의심은 성장의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의심하고 분석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나머지 치고 나가야 될 때 못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때 공동체에서 이분에 대한 어떤 이 컴플레인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막 나가야 될 때 이분의 의심, 이분의 어떤 이 유형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은 너무 지나치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까요?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갖추어야 될 덕목은 신뢰를 가지라. 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분야는 권한의 체계가 분명하고 문제가 명확히 규정된 환경, 그러니까 안정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조사 관련 업무라든지 계획부서라든지 금융관리부서라든지 사무부서 이런 데서 일하시면 굉장히 탁월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만일 이런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일을 하시면 좋을까? 적합한 사역 유형입니다. 안전보안팀.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재정관리, 중보기도팀, 위기관리 사역, 이런 일들을 하시면 아주 잘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도 있으시더라고요. 8번. 자, 추진력 있는 리더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당히 추진력이 있죠. 이분들의 기본 욕구는 정의를 수호하고 불의와 싸우려는 욕구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불의에 대항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이분들은 어떨 때 만족하냐면 나는 불가능이 없다. 이때 만족을 느끼는 분입니다. 자, 본성은 어떤 본성이 있냐면 나는 힘이 있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각의 틀은 자기 통제 속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실행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입니다. 자, 선호하는 색깔은 빨강색이고요.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국가는 스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것이죠. 스페인 그러면. 자, 이번들이 어떻게 조직을 관리할까? 자, 정보 분류 방식은 전부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정권을 다 맡기든지 아니면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해주세요. 그러면 안 합니다. 왜? 리더니까. 나한테 그냥 정권을 맡기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잘할 뿐이에요. 근데 맡기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통제하면 이분은 저 안 할게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추진력에 있어서 자기를 능가하는 사람이 그분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카리스마적이죠. 굉장히 카리스마적이다. 관리 스타일, 결단력과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강한 통솔력을 발휘합니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비전을 실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분들의 결함은 과도한 욕망. 과도한 욕망인 게 뭐냐면 계획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추진력이 있다 보니까 계획도 크게 하고 일도 많이 해도 이분들은 하나도 힘이 안 들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분들은 가랭이가 찢어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거를 이번 분들이 잘 못 느껴요. 8번 용은 잘 못 느껴요. 자, 맹점은 지나친 통제력. 네. 자, 우리 교회도 8번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제가 8번을 빼지 않았습니다. 자,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느냐? 전적인 공감만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전부가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리더로 있는 한 다 함께 가든지 아니면 싫으면 같이 못 간다. 이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보완은 뭐가 있을까?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다 쓰면 안 된다. 힘이 있다고 다 쓰면 안 된다. 갖추어야 될 덕목은 온유하라. 최상의 분야는 뭘까요? 경쟁적이고 건설적인 일, 군대 지휘관, 사업가, 정치인, 이거 하면 아주 잘할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유형에 적합한 사역 유형은 뭐가 있을까? 교회 개척, 사회 정의 운동, 제자 훈련, 개척 선교, 미전도 정적 선교, 리더십 개발, 이런 거 하면 잘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8번 유형인 거 아시죠? 제가 왜 선교사 나가는지 아시겠죠, 이제? 선교사들 보면 거의 8번입니다. 6번 이런 분은 거의 선교사 안 갑니다. 두려움이 많은 분들 거의 안 가요. 못 가요. 1번 이런 분들은 거의 못 갑니다. 8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교사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 마지막 화합하는 리더십인데요. 기본 심리는 뭐냐? 욕구가 뭐냐면 평화와 안정을 이분들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평화스럽고 안정적이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만족은 안정이 있고 조화를 이룰 때 만족합니다. 본성, 나는 평화 수용, 친절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분들의 본성이 되어 있고요. 사고의 틀, 지각의 틀은 뭐냐면 내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그것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기본적인 지각의 틀은. 선호하는 색상은 황금색 또는 올리브 그린. 올리브 그린이 밝은 그린이 아니고 좀 올리브 색깔이 약간 어둡잖아요. 어둡지만 이 그린에 해당하는 그런 색깔이고요. 9번 유형의 이미지 국어가 중국입니다. 중국. 조직 관리로 넘어가면요. 또 정보 분류 방식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하는 그런 스타일이시고요. 리더십 스타일은 평화주의 리더십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포용적이고 갈등을 중재하고 조화하는 그런 리더이고요. 갈등을 해소하고 조율 능력이 뛰어나며 팀워크를 이끌어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마감이 임박해서야 속도를 높이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을 잘 분배를 못하고 끄트머리에 임박해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때 이 시동이 걸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죠.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막판에 하니까 그 맹점도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처음엔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은 어떤 갈등 요인이 있을까요? 일을 제때 못 끝내요. 그리고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는 분들이 아니고 평화스럽게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스러우니까 아무 문제를 못 느껴요. 근데 진짜 해결할 문제가 임박하면 그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제때 못 끝낸다. 이건 굉장히 리더로서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 성장을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 일단 자기 목소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늘 듣고 수렴하고 여기에 너무 체질화돼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조금 약하세요. 그러니까 목소리 회복하시고 신속성과 적극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막판에 막 끄트머리에 가서 적극적으로 하려니까 얼마나 당황이 됩니까? 갖추어야 될 덕목, 행하라. 행하라. 재상의 분야, 화학과 조정 능력이 요구되는 일, 상담, 갈등 조정, 사회복지, 공익단체 이런 데서 일하시면 아주 잘하실 분이시고요.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 잘하실까요? 역시 마찬가지 갈등 조정, 상담, 환영팀, 중보기도팀, 시니어 사역, 이 어르신들 사역, 그다음에 돌봄, 치유 이런 거를 하시면 잘 하실 분들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기본적으로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지난번처럼 각 유형별로 모이셔서 내가 지금 나의 스타일에 맞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각 그룹을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 좀 참견을 좀 했습니다. 벌써 6번 같은 경우는 안전, 이쪽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연구가 벌써 컴퓨터 돌아가듯이 그래서 혹시 예배 시간에 누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부터 벌써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아니건 이건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가 다 다르고 기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6번들은 모이면 대단한 분들이시고요. 또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써 개혁을 하려고 복장 개혁 무슨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앉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벌써 상당한 아이디어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1번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2번들은 무슨 대화를 하나 들어보니까
어떻게 봉사를 열심히 할 건가. 또 보니까 이 적합한 유형, 그러니까 신방, 뭐 새신자, 뭐 이런 거 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격려하는 분위기가 벌써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자 이런 대화를 나누시고 9번 대화는 제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요. 9번은 항상 그 대화를 무슨 대화를 하는지 핵심이 없어요. 예, 9번의 유형이 그렇습니다. 지금 평화스러우면 되는 거지 뭐 결론이 꼭 나야 되는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9번답게 딱히 핵심적인 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의 제안은 뭐냐, 그래도 잘 듣는 분들이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역을 좀 하시라. 상담 사역 같은 거. 그렇게 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질대로 대화도 하더라고. 보니까 기질대로 참 공평하죠. 그래서 너무 놀라웠고요. 오늘 했던 대화가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이제 오늘 했던 얘기들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정리도 하고 앞으로 교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역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